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3월 3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출마 한인 후보를 조명하는 시간.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를 소개합니다. 민 후보는 공평한 경제사회와 공립학교 시설 강화, 기온변화에 대한 법안 상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민 후보를 만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는 3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인들이 투표해준다면 당선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37지구는 한인 밀집 지역인 어바인과 더스틴, 뉴포트 비치, 코로나 델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e have about 35,000 Korean Americans who live in Senate District 37, but something like 15,000 are registered to vote. So vote, Dave Min에서 vote, and 3월 3일에 꼭 투표해 주세요.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40명, 이 중 27명이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민 후보는 기후변화 대처와 총기 규제, 공립학교 시설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민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는 공화당의 존 무얼의 현역 의원입니다. 선거 모금액은 데이브 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모금액은 50만 4,500여 달러. 현역인 무얼의 의원 6만여 달러보다 크게 앞서고 있고 후원자도 1,300여 명으로 무얼의 의원보다 6배 많은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짜 뉴스와 흑색 선전 등 데이브 민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에서 지금 그 네거티브 캠페인하는 그 메일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유권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 여러분들이 우리 데이브 민을 꼭 이번에 투표해서 민 후보는 9명의 연방 하원과 교사노조, 주 정치인들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인 유권자들이 지지해준다면 당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데이브 민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으로 첫 한인 민주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발급 문호가 3년 이상 대폭 후퇴했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의 대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입니다. 우선일자 제약이 없던 지난달과 비교해 무려 3년 3개월이나 후퇴한 겁니다. 현재 우선일자가 언제까지 적용될지는 미지수나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의 대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사전 접수일까지 대폭 후퇴한 것은 아닙니다. 이달 취업이민 3순위 사전 접수 가능일은 지난달과 동일한 2019년 1월 1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이전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영주권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되며 석사학위를 보유했거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기를 보유했거나 국제기업 간부나 직원은 취업이민 1순위로 접수하는 것도 취업이민 3순위의 대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켄터키주의 한 치킨 전문점에서 식사하던 경찰 부부가 식당에 침입한 강도를 체포했습니다. 마스크로 신분을 가린 채 완벽한 범행을 시도했지만 식당 안에 와 있던 손님이 누구인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시문 기자입니다. 켄터키에 있는 한 치킨 전문점. 마스크를 쓴 강도가 들어와 점원을 위협합니다. 총을 꺼내든 강도는 점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계산대가 쉽게 열리지 않자 강도는 총을 보이며 보챕니다. 한편 식당 한쪽에서 식사 중이던 부부. 이 광경을 목격한 부부는 다름 아닌 지역 경찰이었습니다. There was literally no question. We just looked at each other. Is this what's going on? Let's go. 강도를 본 부부는 총을 꺼내 강도를 제압하려 합니다. 이를 눈치챈 강도는 경찰을 보자마자 달아납니다. He passed the phone to me and he said call 911
And I looked at it for a second and I see myself move in the phone. I'm like, no. I'm gonna help my husband. 용의자 저스틴 카터는 식당 밖을 나가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에게 투항했습니다. You know, when it comes to people's lives are in danger, to feel like any other officer here would have done the exact same thing and, you know, getting the bad guy. 용의자가 지니고 있던 총은 훔친 총으로 판명됐으며 용의자는 1급 강도죄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오는 25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t's actually where right after we got married, that's where we ate dinner. So, the same location. 이번 사건으로 경찰 부부는 추억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축배를 들었고 눈치 없는 강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죠. 시행을 맞아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의 재정이 확대되고 미가입 벌금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모두 41만 8,052명. 지난해 신규 가입자인 29만 5,980명에서 40% 이상 늘어난 12만 2,072명이 더해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갱신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1만 7,903명보다 9만 7,136명이 낮은 112만 767명만 갱신을 마친 겁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 증가 원인은 주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벌금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 지원이 늘어나 보조금이 늘어난 데다 세금 보고 때 차감되는 벌금액이 높아지며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신규 가입은 지난달 31일 마감됐지만 오는 4월 31일까지 이어지는 특별 가입 기간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LA 다운타운 사무실을 폐쇄하고 80여 명의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며 수익성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우버 고객 지원 사무실이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당일 해고 사실을 통보한 우버는 관련 업무를 필리핀 마닐라 사무소가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해고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회사 내 다른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며 결국 수익 악화로 이어진 것이 경영난의 이유로 풀이됩니다. 우버는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버는 지난해 5월 상장한 뒤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들의 대다수는 시간당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이상경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이민자 보호교회 주관 시민참여센터 후원으로 개정된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이 영주권과 비자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영주권자들은 누구든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공적 이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영주권을 받기 이전의 분들은 준비해야 될 내용들,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정부 보조 수혜자란 퍼블릭 차지, 즉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 혹은 수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개정된 이런 정부 보조 수혜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자 신청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이 2월 24일 곧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영주권 신청자, 비이민 신청자, 미국을 180일 이상 떠나 있다 돌아온 영주권자입니다. 단 영주권 갱신자, 임산부, 난민, 21세 미만 수혜자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안 된다 이런 거는 아세요.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면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받지 말아라라는 것들. 근데 거기에 나오지 않은 혜택들이 있어요. 주정부에서 하는 혜택들. 그러면 나온 혜택들은 받지 말라는 걸 알겠는데 안 나온 혜택들은 그러면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는 영주권자인데 또는 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영주권자도 이 법규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기존과 달라진 개정법은 서류로만 정부 보조 수혜자 문제를 해결했으나 이번 이민국이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비현금성 정부 보조 혜택, 즉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어 적용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이민과 비자 신청을 거절하는 시발점을 마련한 데 있습니다. 적용되는 이민 신청서는 영주권 신청과 수속, 비민 신분 연장 등 변경에 있습니다. 지금껏 정부 보조 대상자들은 자급자족이 힘든 지체장애인들, 입국 후 3년 동안 1년이나 지정 공공 혜택을 받은 사람, 개정 전 2월 24일 수령된 비현금성 정부 보조 혜택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민 스폰서나 이민 신청자 가족이 받은 보조 혜택에는 이민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규정상 문제되는 정부 보조로는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빈곤층 임시생활보조금, 연방주 로컬 현금 혜택, 응급 메디케이트, 21세 미만 메디케이트, 푸드 스탬프 등은 규정상 문제가 됩니다. 개정된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은 복잡하니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시민참여센터가 운영하는 24시간 무료 이민정보 한라인인 646-450-8603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어젯밤 이스트 LA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이 괴한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젯밤 10시 40분쯤 베벌리와 저하트 에비뉴 교차점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갱 관련 범죄로 보고 도주한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관련 소송에 휩싸인 보이스카우트 미국 연맹이 결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110년 전통의 청소년 단체 보이스카우트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소송 비용과 피해 보상금을 갚을 여력이 없다며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10억 달러 상당이며 이번 신청에 따라 연맹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모든 민사 소송은 중단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오는 토요일 메디켈과 마이엘스 LA의 신청을 돕는 특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22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LA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에 위치한 이웃케어 클리닉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연방 빈곤선의 138%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다가 2020년형 파일럿 SUV 모델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합니다. 이번 리콜은 기계적인 결함이 아닌 차량 내부 라벨링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리콜 서비스 대상자들은 차량의 정보를 나타내는 차내 인증 라벨링을 교환받게 됩니다. 이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2명이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정부는 사망자의 국적과 성별 등 신원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